안녕하세요, 여러분. MD 네고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저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네트워크 플레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오늘은 그래서 좀 질문하고 답변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죠? 네, 지난 주말에 매장을 방문했었는데 노트북에 음원 재생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게 룬이라는 제품, 네. 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ROON이죠. 네. 네, 룬.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음악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관리해주고 뭐 재생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제어를 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룬이 해주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음악 파일을 관리해주는 건데 뭐 내장 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스트리밍 사이트와 연동해가지고 파일을 좀 더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건데 룬이 기본적으로 그 UI라 그러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게 깔끔하고 되게 친숙하고 편의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야 만약에 뭐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곡을 내놨는데 이 곡에 뭐 작사가, 작곡가, 뭐 편곡가 이렇게 뭐 정보가 거기 룬에 딱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 작곡가의 이 곡이 좋은데 하면 그 작곡가를 클릭하면은 또 다른 작곡한 곡들이 뚜루루 떠요. 그러니까 음반 시장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대백과 사전 같은 컨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무위키라고 있잖아요. 네. 나무위키가 이제 뭐 하나 검색해 보면은 자꾸 안에 뭐가 또 있고 들어가서 또 보면 또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라면 끓일 때는 몇 분이 좋나요?를 검색했다가 나중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몇 년도에 건설됐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것처럼 룬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옛날에 뭐 CD나 테이프 사면 안에 앨범이 만들어지게 된 뭐 히스토리 이런 걸 써있는 그런 쪽지가 있거든요. 네. 그게 보는 맛이 있었죠. 넘겨가면서는.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 룬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아쉽게도 근데 이건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영어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룬의 역할이 맞춤형 추천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아이유의 좋은 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풍의 노래를 또 추천받아가지고 스트리밍을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음질 스트리밍 사이트로 유명한 그 타이달, 코브즈 이런 것과 또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스트리밍을 통해서 고음질 음악 리스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룬을 표면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룬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플레이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플레이가 뭐예요? 네트워크 플레이가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용어잖아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그 기기를 같은 네트워크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전송을 하면서 재생하는 그런 기기들과 그런 개념을 종합해서 부르는 게 네트워크 플레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 음원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배구로 치면은 뭐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플레이라는 게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벅스나 멜론 같은 거 들으시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플레이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플레이는 왜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편리하게 고음질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기기 안에 저장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파일을 재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음질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음원을 내가 직접 다운로드 해야 되고 그걸 직접 옮겨야 되고 다운로드 받을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고 거기서 하나당 곡당 얼마씩 결제를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음악을 다운받아서 정리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벅스, 멜론, 뭐 유튜브 뮤직, 뭐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뭐 타이달, 뭐 코브즈 이런 고음질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고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최적화된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써야 하는 이유죠. 가장 편리하게 그냥 월 정액만 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곡이든지 다 그 서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 플레이를 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유선 이어폰, 헤드폰에서 이제 블루투스, 코드리스 제품들로 이제 이런 판도가 넘어갔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이제 뭐 LP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세트 테이프, 그럼 CD, 지금 이제 스트리밍 시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도 이제 팔지 않고 있고 CD 플레이어도 이제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세가 이제 스트리밍이다.
무선이다. 그러면서 이제 CD 플레이어를 대체할 만한 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를 이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그럼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일단 네트워크 플레이 하려면 구성 요소가 4가지예요. 하나는 서버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PC, 음악이 담겨 있는 PC나 아니면 이제 그 외부 네트워크 접속이 되는 외장 하드가 있어요. NAS라고 부르는 거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접속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의 서버는 그 대형 스트리밍 사이트에 그런 서비스의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뭐 멜론, 뭐 벅스 이런 서비스의 서버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서버가 일단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렌더러라고 하기도 하고 스트리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서버에 접속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음원 정보를 캐치해서 추출해서 DAC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DAC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랑 연결해주는 그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네트워크 플레이의 약간 핵심적인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지 않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어인데 요거는 좀 쪼갤 수가 있습니다. DAC랑 앰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렌더러, 스트리머랑 DAC랑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예요. 렌더러랑 DAC랑 앰프랑 한 덩어리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명칭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디오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DAC랑 앰프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앰프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쪽에서는 앰프 따로, 그 다음에 렌더러랑 DAC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이런 이름으로 좀 불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DAC도 별도로 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남은 부품이 하나인 거죠. 렌더러 아니면은 스트리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시고 여기에는 DAC 포함되어 있네, DAC 포함 안 되어 있네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긴 한데 오디오 쪽이 아니고 이제 포터블 오디오 쪽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DAC가 분리된 경우는 거의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덩어리일 거라서 그 렌더러라고 하면은 보통 DAC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 멜론이나 벅스 같은 그런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들어가서 곡을 검색하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구식 리모컨 있잖아요. 그 길다래가지고 이제 버튼 되게 많은 그 리모컨으로 이거를 검색하고 탐색하고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이게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련된 똑똑한 리모컨이 필요한데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앱을 설치하면 간단하게 리모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품목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플레이 할 때. 엄청 복잡하네요. 그럼 네. 이거를 다 따로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근데 하나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 다 한 몸통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제 렌더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AC도 있는 거고 헤드폰 앰프도 있는 거죠. 이 안에 스스로도 이제 앱을 구동할 수 있으니까 다 한 번에 이제 갖춘 건데 이제 오디오의 진리 중에 그게 있잖아요. 분리할수록 좋다. 네, 모든 부품이 분리되어 있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쪼개 놓은 거예요. 스마트폰으로도 네트워크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음질을 추구하는 그런 매니아이기 때문에 Surprise. Get that cone out of my face! 쪼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품들이 좀 필요로 해요. 근데 오늘 질문은 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었는데 룬은 언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그 룬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플레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제 룬 설명할게요. 네. 네트워크 플레이라는 게 이제 기기들을 다 묶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서버에서 시작해가지고 렌더러로 갔다가 그 렌더러에서 DAC로 갔다가 앰프로 갔다가 그 앰프에서 이제 우리 이어폰이나 헤드폰까지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거였는데 요게 일반적으로 소리를 전송하는 거랑 달리 이 네트워크 플레이의 전용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쓰는 약속된 규격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DLNA라는 걸 씁니다. 기술이에요. 약속인 거죠. 이걸 지원해야지만 그렇게 이제 소리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DLNA를 쓰는데 DLNA가 원래는 음악 전송용은 아닙니다. 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이 통신 규약이에요. 그래서 뭐 TV, 뭐 냉장고, 카메라 이런 거에도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와이파이로 연결하면은 스마트폰 앱으로 에어컨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DLNA거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접속만 돼 있으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룬은 음원 정보만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조사 쪽도 당연히 이제 다른 잡다한 신호 다 전송할 수 있는 열린 규격인 DLNA보다 이 룬이라는 규격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고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음원 전용 재생 기술이야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DLNA가 굉장히 쓰다 보면 화가 나요. 이게 호환성이 되게 좋거든요. 다양한 기기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버전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쓰다 보면은 끊길 경우가 되게 많고 기계가 안 붙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DLNA는 많은 오디오 기기에 지금까지도 기본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다 보면은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룬이라는 이 전용 음원 전송 규격이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룬도 네트워크 플레이 그 규격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구성품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4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지 룬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룬도 당연히 무료일까요? 당연히 무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능의 프로그램인데 무료로 생각하실까? 네, 예, 당연히 유료고 비쌉니다. 꽤 비쌉니다. 연 결제, 뭐 월 결제, 그리고 평생 결제 버전이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평생 결제가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699불, 예전에는 사실 499불이어가지고 200불 좀 더 비싸졌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룬 서비스 이제 했을 때 들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해볼까 했는데 60만 원이래요. 쓰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더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구간에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새로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지가 뜨고 나서 네, 기본적으로는 연 뭐 120불 정도가 되고 뭐 월 결제를 하면은 뭐 한 달에 10불에서 12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5년 이상 룬을 쓸 거면은 평생 결제로 가라.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PCFI 이런 거에 좀 평생 좀 취미를 묻으실 분들은 5년 이상 취미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평생 결제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용하다가 말 것 같다. 5년 이내는 건들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그냥 월 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을 그렇게까지 지불할 정도로 룬이 정말 좋은가요? 이게 오디오 이제 애호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까다로우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1%라도 더 좋으면은 그래 take my money 하시는 분들이 맞나? take my money? Shut up and take my money인데 네.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러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네. 가장 좋은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유료라도 그걸 선택하는 게 오디오 그 애호가 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이제 비교되는 게 DLNA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교하다 보면은 무조건 룬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룬이 유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룬을 지원하는 음향기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룬 레디라고 하거든요. 공용되는 그 열린 규격이 DLNA라고 했잖아요. DLNA는 그 규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다른 뭐 그런 비용 지불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달고 있습니다. 근데 룬 같은 경우에는 룬에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기가 룬 방식으로 이제 재생을 하려면 이 룬 레디 인증을 받아야만 재생을 할 수 있거든요. 룬 레디라는 게 적혀 있어요. 어떤 오디오 기기에 룬 레디라는 표기가 있으면 그거는 룬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룬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보수적인 오디오 브랜드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브랜드들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야, 우리가 예술가고 진짜 좋은 소리 만들었어. 너네는 지불해. 약간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브랜드들인데 무슨 듣도 보다 못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방식으로 쓰면 되게 좋은 음질 들을 수 있어. 우리 거 인증 받아줘. 그러면은 신경이나 썼겠어요. 룬이 출발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이런 데서 고음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니까 오디오 업체들도 네트워크 플레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룬이 제일 나은 것 같네? 이거 확실히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어지간한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는 다 룬 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음질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겠다. 이거는 곧 룬이 지원된다. 이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룬의 입지는 나날이 상승 중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뭔가 하드웨어에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유독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좀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체가 안 보이니까. 사실 이런 DAP나 이런 기기 살 때는 뭐 100만 원 뭐 우습게 나가거든요. 아까 뭐 700불이라 그랬는데 100만 원 언더잖아요. 네. 한번 사용해 보면은 이제 중도 탈퇴가 어려울 정도로 룬의 매력에 좀 빠지실 것 같아요. 오디오 쪽, 그러니까 소리샵, 저희 소리샵 파트에서는 이 네트워크 플레이가 굉장히 지금 약간 거의 일상화가 돼 있어요. 당연히 네트워크 플레이를 해야지. 이제 오디오의 그게 기본인데. 라는 생각인데 모바일, 그러니까 저희 셰라자드 쪽에서는 아직까지 네트워크 플레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쪽 음향기기 쪽은 오디오 쪽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디어 이쪽 포터블 오디오 쪽에서도 네트워크 플레이라는 게 개념이 익숙해지고 정상화 될 그럴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쯤이면은 좀 대중화가 될 법도 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마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드 일렉트로닉스에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네트워크 플레이의 핵심 부품 렌더러, 스트리머 제품을 내놨어요. 요것 때문에 아마도 좀 더 네트워크 플레이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블루투스 연결 방식에 대해서 좀 친근하실 것 같은데, 블루투스 연결 방식은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는 거랑 좀 음질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납니다. 근데 시대가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보시느라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더 여러 번 다루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고 좀 더 친숙해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심히 시청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도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